올 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욘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 와 있습니다. 와! 하나, 둘, 셋. 해피 프라이드! 우! 감사합니다. 예! 저희 지금 혜영 언니랑 쉐리 언니랑 많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비욘세에서 퀴어를 맡고 있는 혜영 언니에게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신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 여기 지금 열기가 장난이 아닌데 저희가 오늘 청취자분도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제가 담비랑 여름이랑 같이 와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강아지들이랑 보려고 하니까 많이 못 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깨알같이 여기저기서 와서 인사해 주셔갖고 너무 재밌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 듣고 계시는 비욘세 퀴어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뭐라도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완전 비주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주류가 되는 날이니까 다들 즐겁게 보내시고 방송이 나가면 물론 이제 퍼레이드가 지나간 날이겠지만 이렇게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를 통해서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데 대해서 작게나마 용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혜영 언니의 안사람과 바깥 양반을 동시에 맡고 있는 쉐리 언니한테도 한 말씀 들어볼게요. Everybody, all the Beyonce listeners, happy Pride! 모든 비욘세 청취자 여러분, 해피 프라이드입니다. Do you have any plans? 오늘 밤 계획이 어떻게 돼요? Yes, we have several plans, including going out to Black Sheep to listen to a singing contest that PEWDA sponsors, and we may also stop by Gyeongnidan Social Club for another event that we're sponsoring tonight. There's so many queer activities today, so we're going to try to hit as many as we can. 계획이 몇 가지 있는데 블랙쉽에서 피오다가 후원한 노래 콘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피오다가 후원한 또 다른 행사가 열리는 경리단 소셜클럽에도 들릴 예정이에요. 오늘 퀴어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서 최대한 많이 가보려고요. 아, 지금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저희는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가서 지나가다가 비욘세 청취자분들을 만나면 또 축하 메시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싸돌아다니다가 또 지나가다 만나시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즐기시고. 네, 네, 또 봐요. 안녕. 진짜 청취자들, 혜지야 이거 청취자들도 하면 너무 좋아. 네, 여러분 퀴어 문화 축제에서 돌아온 비욘세입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인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서 만나는 순간을 녹음하려면 계속 녹음기를 켠 채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프라이버시상 그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막상 또 이제 만나가지고 청취자분들이랑 막 이렇게 반가워하는 와중에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너무 서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소심해져서 녹음기를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막상 또 인사해주시고 그러면은 저도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걸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녹음은 실패했다. 녹음은 실패했지만 녹음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반가운 인사를 많이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정말 너무 좋았고 여러분 지금 녹음하는 음질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현장에서 갖고 갔던 녹음기를 제가 최근에 이제 야외 녹음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소형 녹음기를 몇 개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저희 그 비욘세 여러 가지를 맡아주고 계시는 양평 119님이 갖고 계신 제품이 또 있고 그걸 다미아님이 추천도 해주셨고 해가지고 일단 제가 대여를 해서 지금 해외 출장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겸사겸사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퀴어 문화 축제 때는 그 오프닝 멘트를 좀 쩌렁쩌렁 시끄럽게 일단은 땄고 지금은 제가 지금 저희 집에서 출장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일이 진짜 너무너무 바빠서 뭔가 늘 일이 많지는 않은데 직전까지 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지금 이게 출장 겸 여행인데 갑자기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제가 원래는 지금 시간이 6시 반인데 원래는 저희 소냐님 집에 정원이를 데리고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짐 하나를 이제 못 산 상태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하다가 차라리 짐 싸는 과정을 이번 주 비욘세로 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겸사겸사 지금 저랑 같이 여러분 바스락바스락 하시면서 어떤 것들 출장길에 많이 가지고 가는지 그리고 짐을 싸는 와중에 또 그동안 있었던 소소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하도 뭘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엑셀에 정리한 리스트가 있어서 일단 그거를 하나씩 챙기면서 이거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녹음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꿨어요. 사실 얼마 전이 아니라 어제 바꿨는데 어제도 이제 바꾸고 나서도 제가 지금 노트북을 챙기느라고 어댑터를 분리하느라 잠시 시끄럽습니다. 제가 원래 쓰던 핸드폰이 갤럭시 노트 20을 썼어요. 근데 저는 갤럭시 노트 20이 2000년에 나온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냥 막 모델명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좀 쓴 지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너 핸드폰 뭔데? 이래가지고 노트 20이야.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 얼마나 많이 쓴 거냐, 지금까지 4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쓸 수 있으면 더 쓸까 했었고 저는 원래 그런 전자제품? 이런 거 쓸 때 좀 오래 쓰는 편이거든요. 차 같은 경우에도 실증이 나서 바꾸는 경우는 없었고 차도 예전에 이미 부모님 타시던 중고차를 타다가 그게 거의 언덕을 못 올라가는 상태가 돼가지고 그때도 바꿨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안 켜진다 싶을 때 바꾸고 성능이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은 지금쯤 이런 게 되게 유행이래 해서 그런 이유로 뭔가를 바꾸지는 않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댑터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는데 그때부터 배터리가 미친 듯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부러 좀 다른 것도 안 쓰고 있는 프로그램도 좀 지워보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 배터리 소모가 커서 이게 왜 그렇지 싶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제 반응은 오래돼서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여러모로 그런 맥시멀리스트이지 않겠습니까? 갤러리에 있는 사진도 좀 잘 못 지우는 편이에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리스트 뽑아놓은 거를 지우면서 짐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노트북 챙겼고 어댑터, 마우스 챙겼음. 네, 그래서 지우는 걸 워낙 못하니까 갤러리에 뭐가 되게 많은 거예요. 영원히 지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갤러리에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것도 못 지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어플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새로 나온 어플 같은 거 있으면 좀 써보고 싶어하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제가 게임을 많이 안 한다는 게 좀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그거 빼고는 진짜 너무 헤비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꽤 오래 버텼다 싶기는 해요. 사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너 핸드폰 뭐 살 거냐. 그래서 나는 아마 큰 이변이 없으면은 그냥 갤럭시 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되게 아이폰 쓸 것 같은데 갤럭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워낙에 앱도 빨리 쓰고 예를 들면 틴더도 굉장히 빨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좋아하고 막 되게 새로운 거 좋아하고 재밌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왠지 그런 아이폰 쓸 것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나 봐요. 저의 첫 스마트폰은 무려 HTC 디자이어 HD라는 게 태초에 여러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썼었고 그 뒤부터는 LG를 계속 썼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마음에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음질이 진짜 좋았었고 LG폰 오래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진짜 잘 만든 거거든요. 너무 그런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 쓰다 보니까 손에도 잘 익어서 한번 LG를 쓰면 삼성으로 넘어가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버튼도 반대로 돼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거는 좀 안 맞는다. 그냥 LG 거 써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마지막에 썼던 게 V40 LG V40이고 아마 그 뒤에 V50이 나오고 벨벳 윙이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V40이 나온 거를 이제 쓰고 나서 LG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이렇게 슬프게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뜸을 들이니까 갑자기 좀 슬픈 느낌이 있네요. 더 이상 쓸 수 있는 LG폰이 없어져서
갤럭시 노트 20을 썼습니다. 그리고 노트 20을 쓴 것도 사실은 준 언니가 그거를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준 언니가 이거 산 걸 보고 와 되게 예쁘다 뭐야? 이랬더니 아 이거 노트인데 사이즈도 크고 되게 좋다. 옆에서 보니까 진짜 사이즈가 되게 널널하니 크고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쓰게 됐습니다. 지금 케이블들을 넣을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케이블은 열었을 때 바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지퍼백에다 넣습니다. 네, 정원이가 저를 따라다니고 있어서 발톱 소리가 귀엽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댑터 넣었고 보조 배터리 넣었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핸드폰을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계정 정보는 옮겼는데 어플이랑 이런 거를 좀 새 출발하는 느낌으로 일부러 다 안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정보나 사진이나 이런 거 필요한 게 있을까봐 혹시 모르니까 그 핸드폰도 일단 챙겨보고 C타입 하나랑 C에서 C로 가는 USB 하나랑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USB에서 C타입으로 가는 거 하나 챙겼고 카메라 충전기도 넣어야 되는데 카메라 충전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은 것까지 체크를 해놓을게요. 정리 잘하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신기할 것 같아요. 자기 집인데 집에서 못 찾는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 지금도 못 찾고 있다. 그리고 돼지코를 찾아야 한다. 왜냐면 지금 가는 데가 일본이어서 그러니까 이름이 왜 돼지코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동그란 모양의 플러그 꽂는 것도 돼지코 모양인데 11자로 된 돼지코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을 찾아야 돼가지고 작년에 미국 출장을 갔다 와서 어디에 또 잘 뒀을 텐데 언제나 그렇듯이 너무 잘 뒀기 때문에 또 없는 거예요. 여기 한 개 있고 자 여기도 한 개 있고 예스 2개 찾았고요. 사실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충전을 여러 대 할 수 있으니까 돼지코 2개를 이렇게 2개 없으면 또 뭐 거기 또 팔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막 돼지코를 100개 사게 될 줄 알았는데 저는 유학 갔다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되게 꽤 오래 잘 쓰고 있어요. 돼지코 2개 확보. 팟캐스트 녹음기. 제가 또 일본에서 녹음 계획이 있어가지고 팟캐스트 녹음기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전에는 노트북에다가 연결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써야 되는 제품을 썼었는데 근데 다미안님이 그냥 들고 다니면서 기계만 있으면 기계랑 마이크만 있으면 노트북으로 연결해서 막 프로그램 열지 않아도 얘네가 알아서 녹음해주는 거를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역시 SD카드 없구만. 제가 이걸 왜 확인하느냐? 예전에 한번 또 자 녹음하자 했는데 SD카드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정말 못 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SD카드 리더기에 있던 SD카드를 넣으면서 SD카드 리더기가 필요한데 리스트에 안 썼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일단 파우치에 팟캐스트 녹음기를 넣고 오! 찾았다. 아까 못 찾았다고 그랬던 카메라 충전 케이블을 찾았습니다. 카메라 케이블도 넣고 정원아 이만큼 키웠으면 짐도 조금 싸줘야지. 오늘같이 바쁠 때는 산책도 혼자 갔다 오고 그래야지. 또 멍멍이는 혼자서 산책 나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 바쁜 와중에 그래도 또 정원이가 신기하게 바쁘면 바쁜 줄 아는지 시야도 되게 빨리 해주고 집에 갈래? 막 이렇게도 금방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2명이랑 할 거니까 마이크는 2개 3명 이상 하게 되면 휴대용 녹음기로 항상 마이크는 마이크랑 마이크 연결선이랑 모니터링용 이어폰을 한 케이스에다가 넣어야 돼요. 왜냐면 저처럼 정신이 없는 사람은 이걸 다 따로따로 놔두면은 이걸 찾지 못한다. 참고로 짐을 챙길 때는 필요한 짐을 리스트를 쓰고 옆에 옆칸에 백팩에 넣을 건지 캐리어에 넣을 건지도 같이 써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일을 2번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블루투스 이어폰. 이게 또 어디 갔어? 또 보다 보면 나오겠지? 보이는 거부터 넣겠습니다. 드라이기, 고데기 넣었어요. 여러분 미국이나 일본 가시는 분들 중에서 드라이기랑 고데기 이거는 열 쓰는 거여가지고 전력이 되게 많이 소모되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공항에서 뭐 다이슨 이런 거 빌려주는 대여 서비스 이런 것도 있던데, 저는 또 막상 이게 또 사놓으면은 뭐 여기저기 쓰게 될 일이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프리볼트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여러 전압에서 쓸 수 있는. 그래서 프리볼트 드라이기, 프리볼트 고데기 이렇게 찾으시면은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미국 출장 갈 때 한번 사놨던 게 있어서 그거를 캐리어에서 안 꺼내고 그냥 캐리어에 넣어놨어요. 목베개, 그다음에 프리볼트 고데기랑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제가 국내에서는 쓸 일이 절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캐리어에다가 다 넣어놓고 쓰는 편이에요. 갔다 와서 짐 정리를 다 해도 목베개 그리고 볼트가 다른 드라이기랑 고데기 이렇게는 그냥 넣어놓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2개는 원래 캐리어에 있었고, 그리고 캐리어는 제가 항상 28인치 제일 큰 거 쓰거든요. 제가 아무리 짧게 가더라도 막 2박 3일 가더라도 무조건 제일 큰 거를 써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 캐리어를 끌고 갈 때도 저는 이게 손잡이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끌어야 되는 것보다는 그냥 어설프게 뽑아서 수평으로 스무스하게 밀리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낮은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아예 부피가 커도 큰 거 갖고 다니는 게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처럼 정신이 없고 정리를 못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무조건 캐리어를 그냥 큰 거를 사서 지금처럼 정신없이 짐을 싸야 될 때도 우르르르 그냥 다 집어넣고, 호텔에서 체크아웃 할 때도 미룸이다 보니까 항상 체크아웃 할 때 시간이 없어요. 정말 여유롭게 나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럴 때도 그냥 다 때려 넣을 수 있게 하려고 무조건 제일 큰 거 쓰고 있어요. 대신에 그러면은 가벼운 거를 사야 되는데, 저는 이거 제품명이 뭐지? 샘소나이트인데 라이트 쇼크 75cm 페트롤 블루 이렇게 써있는데, 하여튼 샘소나이트에서 샀는데 이게 되게 가벼워요. 막 2점 몇 킬로대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게 아마 너무 옛날에 산 거라 아마 지금은 저거보다 더 가벼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너무 가벼우면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너무 얇다는 느낌일 수도 있어서 별론데, 저는 요거는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살 때도 샘소나이트 자체도 그렇게 막 엄청 싸지가 않고 사이즈가 크니까 좀 비쌌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국내에서 난리를 치면서 어떻게 사야지 제일 쌀까 짱구를 굴려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찾게 된 게, 그 당시에 그 인터넷 면세점에 엄청 여러 가지 그 쿠폰을 먹일 수 있었던 시절이어가지고 온라인 면세점에서 샀거든요. 그때 아마 영국 출장 갈 때 샀는데, 이제 문제는 저 캐리어를 큰 거를 인터넷 면세점에서 사면 체크인을 해서 수화물을 붙이는 걸 다 보내고 짐 검사까지 끝내고 있는 그쪽이 이제 면세점도 있고 인터넷으로 산 면세품도 수령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공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 큰 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빈 큰 캐리어가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다른 빈 큰 캐리어를 갖고 나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 오늘 제가 백팩 하나랑 캐리어 하나를 갖고 나갔는데, 저 캐리어에 넣을 짐들을 백팩에다가 다 우겨 넣는 거예요. 근데 그때 출장이 짧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막 속옷, 옷 드라이기 막 이런 거를 다 우겨 넣어가지고 거의 배낭여행객처럼 한 짐을 해서 들고 들어가서 안에서 캐리어를 찾아서 포장 풀고 그 안에다 캐리어를 백팩에 있던 걸 옮겨서 캐리어를 채운 다음에 그거를 다시 짐으로 붙였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외항사는 안 될 거예요. 그 당시에 알아봤을 때도 제가 그때 아시아나를 타고 갔나? 대한항공을 타고 갔나? 근데 그거를 타고 갔는데 국적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캐리어를 면세품으로 찾으면 이거를 뜯어서 넣고 다시 짐을 붙이게 해주는 것까지가 가능했어요. 그게 그때만 가능했는지 뭐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전에 물어보고 해가지고 알아봐서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힘들게 사놨던 가방인데 너무너무 매매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고 클래퍼, 제가 또 이번에 간 김에 국가대표 배구 대항전을 보고 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배구는 또 클래퍼가 있어야 돼요. 딱딱딱 치는
그 부채같이 생겨가지고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들리시죠? 근데 제가 요게 태극기 클래퍼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경기했을 때 그때 클래퍼를 사놨던 게 있는데 이걸 사면서 이걸 또 쓸 일이 있겠어? 생각했는데 그때 10개 묶음으로 사가지고 막 덕매도 드리고 같이 갔던 DPC도 주고 이랬는데 코리아, 한국 클래퍼가 있어요. 앞면에는 이렇게 태극 문양의 코리아 써있고 뒤에는 태극기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요거를 일본 가서 한일전에서 멋지게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퍼는 구겨지면 안 되니까 제일 밑에 넣고 그다음에 책! 독립출판물을 좀 가져가기로 해서 책을 챙겨보겠어요. 독립서점에 입고하기로 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가져가고 근데 너무 무거우니까 책은 여유를 많이는 못 두고 한 권 정도씩만 더 가지고 가서 선물해드릴 분들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루리라는 친구가 부탁했으니까 하나 더 넣고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라는 책의 일본어판 북토크를 가는데 친구가 그거를 읽어보더니 한국어 버전도 읽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선물해주려고. 온 김에 걸어서 한 장 속으로도 친구가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이게 책의 애물단지인데? 너무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가지고는 가는데 장난 아닌데? 책 무게만 장난 아닌데요?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캐리어가 너무 무거울 것 같으면은 책을 백팩으로 옮기는 방법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립톡, 그치. 그립톡은 가서 만나는 분들한테 좀 선물로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지퍼백 같은 데다 들을까? 제가 이래서 지퍼백을 씻어서 다시 쓰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꺼냈다가 늘 너무 많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정은이는 지퍼백을 꺼내면 자기 간식일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래서 꼬리를 흔들고 있는데 미안해. 비욘세 병따개랑 그립톡을 챙겨보고요.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하지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챙깁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길에서 저를 만났다. 그럼 비욘세님 굿즈 주세요 하면은 뭐라도 가방에 쬐끔 갖고 다니다가 드릴게요. 진짜로 이거는. 지금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저를 막 길에서 만났다. 그러면은 비욘세님 이거 뭐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드릴게요. 드리려고 가져가는 거니까. 그리고 꼭 가져가야 하는 것 중에 지금 그 선물 리스트에 NCT 포카와 굿즈가 있습니다. 유리씨 있잖아요. 비욘세 나오셨잖아요. 저희 동네가 좀 언덕이어서 시끄러워요. 여러분 죄송해요. 유리씨 나왔잖아요. 비욘세에. 근데 그분이 요즘에 시즈니가 된 거예요. 입덕을 한 거예요. NCT에. NCT 마크씨랑 유타씨를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NCT 굿즈 갖고 싶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선물로 구매를 당연히 했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저의 배구덕매 후배가 얘가 또 이제 마크씨 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마크 포카를 일본 시즈니에게 드리겠다 해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준등기로 보냈어요. 포카는 역시 준등기로 받아야 제맛. 그래서 준등기로 받았는데 못 받을 뻔했다가 오늘 받았는데 보낸 사람 이름에 이민형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 이민형이 누구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마크 씨의 한국 이름이 이민형 씨다. 그래서 제가 마크 씨의 이름으로 덕매가 보낸 포카를 잘 받아서 잘 챙겼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물들은 지금 저희 엄마네 집으로 배송시킨 게 있어서 내일 출국하는데 내일 엄마네 집에서 있을 거기 때문에 선물들은 거기서 받으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옷을 챙겨봅시다. 옷은 청바지는 제가 입고 갈 거고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앉았는데 여러분 팟캐스트를 해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된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돼? 싶은데 또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일단 제가 최근에 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아디다스 티셔츠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앞에 뭘도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자마자 흘려서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엄마가 방법을 찾아줄 거다. 그래서 일단 엄마네 집에 갖고 갑니다. 분명히 엄마는 또 이렇게 등이 파진 거를 지금 또 매장 가서 샀으면은 이걸 또 너 얼마를 주고 샀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비욘세 티셔츠 제가 교복같이 입는 사랑하는 비욘세 티셔츠 이렇게 팔을 접어서 입기에는
미디움이 예쁘기 때문에 팔을 롤업을 2번 하면 예쁘답니다. 잠옷으로 프리 사이즈도 하나 때리고, 일단 이 티셔츠는 이렇게 2개. 아이고, 또 누가 저렇게 화가 많으셔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옷걸이 중에 완전 얇은 거 있잖아요. 하긴 옷걸이는 다 얇죠? 무슨 자켓 거는 거 빼고는. 그거 하나 정도 갖고 가세요. 저는 항상 챙겨요. 그래서 호텔에 속옷은 빨아서 입거든요. 보통 여행할 때. 한 2박을 넘으면 1박째 거는 거의 다 빨거든요. 그 속옷이랑 양말 썼던 거를 갖고 다니는 게 그 상태로 캐리어에 넣고 다니는 것도 너무 싫고 그래가지고 항상 빨아서 쓰는데, 그럴 때 이렇게 호텔마다 그 옷걸이가 분리가 안 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놓으면은 엄청 편하답니다. 트레이닝 치마. 또 요즘에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또 깔별로 2개를 샀네. 누가 봐도 캐리어에 던지는 소리. 잠옷 바지. 잠옷으로 입을 바지는 자고로, 그냥 외출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바지를 잠옷으로 입다가 마지막 날 외출 바지로 입는다가 저의 원칙입니다. 창문 열어놨더니 너무 시끄럽네. 지금 원래 계획이 없었던 아이템을 추가합니다. LA 레이커스 구장에서 사온 레이커스 슬리브리스를 입겠다.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겠습니다. 갈아입을 옷은 다 챙겼고, 민소미 티셔츠를 2개를 넣기로 했지. 왜냐면 요즘에 민소매 입고 갔다가 햇볕이 찌면 그 위에다가 셔츠를 입는 게 더 낫더라고요. 긴 소매를 가져가서 그렇게 입는 게 저는 낫더라고요. 한동안 되게 부정하는 어떤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아니다, 나는 알러지 같은 게 있을 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있었다. 브라렛. 옛날에 와이어 이렇게 있는 빡센 걸 어떻게 입었나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냥 다 이렇게 탑 같은 거? 그런 것만 입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브라렛만 챙겨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못 챙겼고, 생각보다 짐 많은데? 이제 속옷이랑 양말. 속옷은 많이 안 챙기고요. 거의 매일 손빨래 하기 때문에. 근데 양말은 그냥 흰색 발목 양말 아니면 스포츠 양말 둘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반바지 같은 거를 안 챙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햇빛 때문에 안 그래도 잘 안 입었는데 더 안 입게 돼서, 그래서 그냥 똑같은 디자인을 막 10세트씩 사요. 거기에서 가져가려고요. 그래서 속옷이랑 양말은 따로 파우치에 넣어서, 안 그러면 여기 다 굴러다니기 때문에. 또 머리가 그질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또 캡모자가 또 있어줘야 돼요. 캡모자도 LA 다저스 모자 이렇게 핫해질 줄 모르고 파란색을 살까 아니면은 그냥 갈색을 살까, 약간 버건디 같은 갈색이 있었는데, 사실 버건디 느낌의 갈색은 예쁜 거고 시그니처는 파란색이잖아요, LA 다저스가. 그래가지고 뭐 LA 다저스 파란색 흔하니까 좀 유니크한 거 사자 했는데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모자가 그렇게 핫해질 줄 모르고 너무 아쉽습니다. 저 하나 사놨으면 이제 같은 파란 모자를 쓰고 있는 친구를 만나도 너 그거 짭이지? 나는 진짜 LA 가서 샀다? 이런 굉장히 유치한 얘기 이런 거 할 수 있을 뻔했는데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하다 보니 거의 다 챙겨가고 있어요. 다 챙겼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지 못한 거, 이어폰, 그리고 지금 휴대용 녹음기거는 제가 챙길 거고, 카메라! 도대체 카메라 어딨냐는 거야. 어머, 우리 세상에 그것도 없네. 샴푸린스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었네.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세수하고 몸이랑 이걸 저는 따로따로 잘 안 쓰고, 폼 클렌징도 그냥 비누로 퉁쳐서 쓰고 이럴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럴 때 동구밭을 되게 애용해서,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동구밭에서 또 비욘세에 다음에 브랜디드 콘텐츠를 해보자며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같이 뭔가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라고 주신 것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샴푸, 린스, 비누 이렇게 챙겨야 되는데 노 플라스틱 여행용 키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딱 맞아가지고 얼씨구나 신나서 이번에 가져갈 거고, 그래서 조그만한 샴푸바, 그리고 컨디셔너 바, 그리고 비누랑 얼굴에 같이 쓸 수 있는 바를 주셔서 요거는 같이 약간 종이 재질로 된 케이스에 3개가 이렇게 나눠서 칸칸이 팔레트처럼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같이
비누망이랑 해가지고 넣어서 가져갈 거고요. 이거는 쓰고 나중에 살짝 넣어놓게 쪼매는 지퍼백에다가 넣어서 가져가겠습니다. 애기들 있는 집이 지퍼백 많이 쓴다더니 강아지 있는 집도 오지게 많이 쓰지 않나요? 한 2, 3주에 한 번씩 원래 행사처럼 한 번에 지퍼백 이렇게 빨아가지고 주렁주렁 널어놓는 게 일상이에요. 어쨌든 그럼 이것도 다 챙겼고 그럼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그냥 로션이랑 화장품만 좀 챙기면 되겠네요? 금방 끝냈는데 정원이 우리 금방 갈 수 있겠는데 좀 더 작은 통에다가 로션만 담으면 될 것 같아요. 나갈 때 귀찮아가지고 토너 이런 것도 좀 따로 안 써서 근데 이번에는 가져가야겠다. 왜냐면 토너가 진짜 쬐끔 남아가지고 가서 쓰고 그냥 통을 버리고 오면 될 것 같아요. 물약통에다가 로션만 펌핑을 왕창 해가지고 갖고 가서 쓰면 되겠습니다. 바디 로션을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맨날 선크림도 까먹는 마당에 바디로션 쓰겠는가? 예전에는 바디로션 엄청 좋아하다가 폴텐스 한 이후부터 또 한동안 손이 안 가가지고 안 쓰다가 요즘 버릇이 안 돼가지고 큰일 났어요. 바디로션도 겸사겸사 로션이랑 그냥 다 하나로 같이 해서 쓰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화장품만 좀 챙기면 될 것 같아요. 화장품은 일단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하나 주문한 게 있어요. 제가 파운데이션을 이제 화장할 일이 있을 때는 또 하는데 이게 약간 섭섭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그 화장품 업계에 굉장히 섭섭한 부분인데 제가 예전에 로드샵에 제 그 색깔이 없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냥 뭐 내 피부에 맞는 색깔 없구나 이제 그건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 백화점 화장품 1층 코너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도 조금 보통 한국 사람보다 약간 어두운 톤인데 피부톤이 근데 정원이가 오고 그 전에 이제 또 올리브가 있었고 할 때 그때 엄청 열심히 산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산책을 계속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더 타서 조금 더 어두워졌는데 1층 매장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있는 그게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제 색깔은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허탕칠 일이 그냥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봐서 거기에서 이제 웬만하면은 재고가 있는 면세점 거를 사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 면세점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자 발이 되게 작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큰 사이즈를 출시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쁜 여성용 신발은 큰 사이즈가 정말 빨리 호다다닥 나가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것도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색깔을 원하는 사람들은 워낙에 많이 사시고 그러니까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파운데이션 색깔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면세점 3군데를 찾았는데 셋 중에 2군데는 이미 다 품절돼서 없고 한 군데만 겨우겨우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똑 떨어져 가는 거라서 구매를 한 거라 떨어져 가는 화장품을 가지고 가서 이제 면세점에서 제품을 사가지고 얘는 버리고 오고 다 쓰고 버리고 오면 되겠다. 필요한 것만 다 안 가져가도 되니까 챙겨봅시다. 일단 샴푸, 린스, 비누 다 했고 클렌징 오일 정원이 따라다니는 소리가 너무 큰데 너무 귀여워. 정원 왜 이렇게 쫓아다녀? 응? 오케이. 마개를 막고 챙기면 끝이고 화장품은 다 있을 필요는 없고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막 눈, 앞머리, 뒷머리 막 엄청 열심히 화장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뭔가 귀찮은 것보다는 예전보다 확실히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굳이 이거 뭐 안 해도 아무도 뭐 나한테 손가락질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람들로 주변을 세팅한 것이 아주 뿌듯한 일입니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아, 배고파.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밥을 못 먹었어요. 아침 식사만 먹고 지금 밥을 못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요. 그리고 다행히 저 얼마 전에 머리를 잘랐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큰 행사나 또 가면은 이번에 일본 독자분들이랑 청취자분들 또 일본에 살고 계시는 분들, 한국 분들 뭐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 뵐 텐데 또 거기서 너무 막 머리고 뭐고 그지같이 나오면은 기분이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머리를 자른 게 그 친구랑 술 먹다가 이렇게 합석한 친구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헤어 디자이너인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다니는 미용실이 있는데 한 번씩 그냥 그걸 귀찮다고 계속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너무 많이 긴 것 같아 그러면서 앞에 있는 집을 아무 데나 그냥 막 들어가서 자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르니까 당연히 마음대로 안 나오죠.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에 안 들게 나온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던 와중에 그때 이제 막 술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있던 분이 머리, 짧은 머리 너무 잘 어울리신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근데 지금 머리 뭐 여러 번 자르셨냐고, 뭐 긴 머리 하셨던 적도 있냐고, 당연히 긴 머리 한 적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그냥 먼저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머리 한 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좀 이상하게 잘린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같이 합석했던 분이 저한테 헤어 디자이너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머리 한번 잡아봐도 돼요? 그러더니 이제 양손으로 이제 제 머리채를 쥐어잡고 두상 모양이랑 막 이렇게 보더니 이거 여기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또 그래? 하면서 또 간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이번에 새로 머리를 잘랐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기는 또 저희 집에서 가깝거든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일 있을 때마다 가까운 데 있는 마음에 드는 미용실을 하나씩 이렇게 지정해 놓다가 저희 막상 또 가까운 데를 많이 못 찾고 있었는데 최근에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엄마 전화 왔다. 여보세요? 저기 정원이 우비 갖고 와야지. 우비 엄마 샀잖아. 사서 집에 놔뒀잖아. 그 노란색 우비. 그거 집에 있나? 그것도 있고 모자도 있지, 집에. 그렇구나. 또 열흘 사이에 또 비 올 수도 있으니까. 모자도 그때 산 게 뒤에가 너무 그게 막 보기 싫고 애도 걸리적거려 하는 것 같아가지고 모자도 그 똑같은 그 작은 사이즈로 하나 샀거든. 그것도 챙겨가지고 갈게. 나 한 10분 안에 출발할 수 있어. 알겠어. 알았어. 네, 소냐님께서 비 올 때 한번 정원이 우비를 안 챙겨간 적이 있어가지고 막 그때 급하게 시키고 막 난리를 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소냐님 고마워라. 항상. 그리고 이번에 텀블러 가져가는 게, 여행 갈 때 가져가는 텀블러가 실리콘으로 이렇게 구겨지는 텀블러가 있어요. 구길 수 있는 텀블러도 하나 넣었고, 이렇게 크로스로 매는 힙색 하나 넣고, 물티슈가 들어있는데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쓸 테니까 아마. 이거 하나랑, 그리고 에코백 중에서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 갈 수도 있으니 좀 탄탄한 거. 대전에 있는 독립서점 굿즈인데 튼튼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챙기겠습니다. 캐리어에 넣고, 힙색은 앞으로 멜 거니까 백팩에다 넣고, 신발은 한 개만. 제가 공항까지 신고 갈 거는 그런 이렇게 밴드 있는 샌들? 유니섹스 샌들이 있는데 좋아하는 거라서 그걸 신고 갈 거고, 슬립온 운동화만 하나 가지고 가려고요. 또 운동화 너무 안 깨끗해가지고 엄마한테 혼날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 운동화 하나를 챙겼고, 혹시 우리 우산도 챙길까요? 네, 우산도 하나 챙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갑을 뭘 쓸 것인가. 일단 카드 지갑 하나 챙겼고, 그리고 이번에 카드 하나 새로 발급받았는데 체크카드처럼 쓰는 건데 해외에서 사용할 때 환전 수수료 같은 거가 다 없고 엄청 편리하게 돼 있는 카드가 있어요. 저는 국민은행 트래블러스 카드로 했고, 그 전에도 비슷한 카드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ATM도 지정된 데서는 뽑을 수 있고, 엔화로 충전해 놓으면 여기에서 긁으면 엔화로 수수료 없이 나가고,
달러도 충전해 놓으면 그대로 나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얼마 전에 갑자기 100불 찾은 거예요, 지갑에서. 아마 출장 갔을 때 비상금처럼 넣는 것 같은데 100불 찾아가지고 너무 신나갖고 공항 가서 바꿔야지. 을 챙겼고요. 불안함이 엄습해 오는 것이 여권을 어디다 놨더라? 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산만한 사람. 우리 여권 선생님 또 어디 가셨을까? 신분증 잃어버렸을 때 또 여권을 들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또 없는데 이게 또.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왜 없지? 하면서 계속 뒤지다가 못 살아. 예전에 출장 갈 때 가져갔던 그 케이스랑 거기에 다 그대로 넣어놨네요. 역시 나는 나를 되게 잘 알아가지고 그 외국 갈 때만 쓰는 그 파우치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잘 이제 넣어놨다. 너무 잘 넣어놔서 또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잘 매매 잘 나가지고 못 찾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다른 카드 하나 정도를 같이 넣어놓고. 좋아 완벽해. 다 있어요. 이것저것 다 있다. 오케이. 여행용 가방이 완성되었고요. 여러분 여권이 얼마 전에 바뀌어가지고, 뭐 얼마 전은 아니죠, 꽤 됐는데 하여튼 파란 여권으로 바뀌고 나서 발급을 이제 처음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전에는 날짜 이렇게 연도 써있고, 그 다음에 제가 8월이 여권이 만료였거든요, 그 당시에. 어거스트 써있는데 제가 진짜 이거 너무 창피한 얘기인데 이상하게 영어로 그 달을 진짜 못 외워요. 이렇게까지 모를 수 있나?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 못 외우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여권 만료 기간이 언제냐 물어보면 8월 8일이었는데 AUG 8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날 어거스트가 뭐죠? 막 이걸 맨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걸 똑같은 거를 여권을 10년 쓰는데 이상하게 그게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8월만 입력이 안 돼. 8월, 9월, 8, 9, 10월.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근데 보통 외울만 하잖아요, 여권에 있으면은. 얘기할 일도 많고 뭐 입력할 일도 많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맨날 검색을 하다가 이번에 바뀐 여권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그걸 써주더라고요. AUG 8월 이렇게 써줘가지고.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된다. 너무 헷갈린다. 어떻게 한국 사람이 그거를 굳이 알 필요가 있겠어요? 영어를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그래가지고 어떤 모두가 나처럼 무지한 건 아니라는 건 알면서도, 근데 어쨌든 그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립밤이 있는데 얘만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보이는가? 맨날 쓰는데 어떻게 맨날 찾아도 없을까? 늘 새로운, 집에서 늘 새로운 걸 찾아 헤매는. 찾았다! 오케이, 찾았고요. 찾았고, 그리고 요즘에 팔만 이렇게 양쪽 팔 하나로 연결돼 있는 가디건 같이 생겼는데 위에 팔만 있는 그 햇볕 가리는 손등이랑 이런 데까지 다 감싸주는 톳이 어느 나라 말이에요? 어쨌든 그게 있어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 햇빛에 그런 게 없었는데 햇빛 알러지가 나중에 생겨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다가 특히 손등에 두드러기 같은 게 엄청 올라와가지고 한참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냥 체질이 좀 바뀌나 봐요. 저 말고도 그렇게 바뀌었다는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예전에 트위터에 너무 고민이다 했더니 청취자 겸 트치님께서 이런 제품이 있다, 요즘에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신다 해가지고 알려줬는데 되게 그냥 심플한 까만색 이렇게 덮는 건데 그게 그냥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양산 같은 것보다 편리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다 챙겼어요. 여권까지 챙겼으니까 다 챙겼고, 일단 정원이 거를 챙기면 되는데 정원이는 캔넬, 엄마네 가야 되니까 캔넬이 있어야 되고, 원래 캔넬 없이 그냥 집에 잘 있었는데 캔넬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더니 저희 소냐님이 무거워도 갖고 와라, 애가 좋아한다는데, 그래가지고 캔넬을 통째로 가져와라 해서 캔넬을 좀 챙기고 있습니다. 캔넬에 정원이 물건을 다 넣어가지고 닫아 놓으면 되겠지.
캔넬 문을 아예 안 써가지고 항상 빼놓는데 이번에는 챙겨서 그냥 이동수단용으로 문을 닫아야지 저기다가 이것저것 잡동사니를 같이 넣을 수 있으니까. 간식 3종 세트, 정원이의 식후 간식 2종, 그리고 마지막 산책 때 자기 직전에 하거든요. 제가 무조건 자러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때는 조그만한 간식 들고 같이 나가서 쉬해 하면은 남은 쉬야를 다 밀어내고 호다다닥 달려오거든요. 간식을 준다는 걸 알아가지고. 마지막 라스트 쉬야 간식이 있는데 넣고, 순찰 때 조끼 사실 필요는 없는데 엄마가 그냥 귀여워하면서 입히시려나 싶어가지고 저도 한 번씩 입힐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믹스견인 분들 중에서 반려견 순찰 때 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것 같긴 한데 진짜 대우하는 게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좀 슬프지만, 말씀드리는 순간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슬프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한 번씩 기회가 되면은 이제 입히려고 한다. 쉬야 산책 때는 목줄을 다른 거를 써가지고 그때 쓰는 리쉬를 챙겼고, 정원이 물통, 짱아니 물통. 누르면 나오는 물통은 또 따로 있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정원이. 아주 중요한 선구리를. 휴대용 샴푸 샘플이 있는데, 혹시 또 정원이가 할머니하고 놀다가 실수로 진흙 같은 걸 디뎠거나 하면 또 할머니가 씻어주고 싶으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넣으면 진짜 끝이에요. 냉장고에 있는 것만 정리하면 끝이고, 이게 사람이 쫄리니까 빨리 하게 된다. 여러분은 이거 1시간씩이나 했는데 뭘 빨리 했냐고 할 수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빨리 한 거고요. 이게 뭔가 말을 하면서 이거 다음에 이거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안 놀고 하게 돼가지고, 물론 여러분은 굉장히 좀 답답해 하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문득 들지만, 어쨌든 덕분에 잘 짐은 챙겼고요. 저는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이 짐을 빨리 이제 테트리스를 잘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올게요. 안녕.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굉장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서 정말 조용히 지나가는 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지금 참고로 저는 그 면세존이 있는 입국심사하고 나서 나와 있는 쪽에 나와 있고요. 지금 면세품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너무 정신이 없는 나머지 면세품을 주문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권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그 뒤에 업데이트를 확인을 안 눌러가지고 주문이 안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는 3시간 전몰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거는 지금 구매를 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친구 딸한테 주려고, 이제 친구가 제1교포인데 이제 한국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 제1교포 친구인데 이제 결혼해서 아기랑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이가 유치원생 정도 돼가지고 제가 저희 조카 1호랑 2호를 보니까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도장 같은 거 막 마스크에도 찍고 막 여기저기 귀여운 아기들 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네 아이 이름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일본어 이름인데 그걸 한글로 써서 그걸 예쁜 걸 주문을 했는데, 어제 그냥 저희 소녀님 집에 가서 맥주 한잔 하고 있는데 불현듯 그걸 내가 짐 속에서 못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그거를 계속 패리어를 펼쳐놓고 살면서 분명히 제일 처음에 그걸 넣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맥주는 먹었고 운전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1시 반 비행기인데 아침 7시에 눈 뜨자마자 다시 해방촌으로 돌아가서 찾았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도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어디 있는지 아직도 찾지 못한 상태로 괜히 그냥 눈 뜨고 서울 구경 한번 하고 왔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친구 선물을 못 사고 이제 들어와서 지금 너무 걱정이 크고, 면세점에서 뭐라도 사야겠다. 또 애기니까 아가들이 좋아할 만한 면세점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굉장히 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퉁칠 수 있는 선물을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공항에 스마트 패스라고 생겼거든요. 여러분 그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뭐냐면은 인천공항
스마트 패스 어플이었던 것 같아요. 인천공항 어플 말고 인천공항 스마트 패스 어플이 아예 따로 있는데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전자여권을 등록을 하면 짐을 붙일 때도 미리 등록을 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특정 카운터에서 짐을 붙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항공사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를 아예 못 받았거든요. QR코드로 돼 있는 모바일 탑승권을 탑승 4시간 전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뭔가 오류가 있는지 뭔지 못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용을 못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이제 주된 서비스는 저희가 처음에 게이트로 들어갈 때 이렇게 짐 검사할 때 짐 검사하는 것 자체에도 줄을 서지만 짐 검색하려고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줄을 서잖아요. 왜 이렇게 인천공항 보면은 통로를 뚫고 들어가야지 짐 검색을 할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갈 때도 이제 줄을 서는데 지금 이번에는 스마트 패스 전용 통로가 생겨서 그걸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등록됐던 얼굴만 인식하면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직접 해보니까 약간 전자여권 그 인식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잘 안 돼가지고 불편한 건 있었다. 어떤 분들은 되게 좀 잘 됐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리뷰를 보면은 되게 막 리뷰 별 1개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막 나온 어플이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막상 써보니까 좀 신기했어요. 애매하게 슬로우 모션으로 걸으면서 들어갔는데 그게 굉장히 인식을 잘해가지고 뭔가 처음에 여권 스캔할 때 NFC 설정 때문에 좀 고생하기는 했지만 막상 입장을 할 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갈 때 제가 경기도에서 리무진을 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리무진이 네이버 지도에 있는 시간을 보고 그걸 보고 저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간 건데 막상 가보니까 그 시간에 리무진이 없는 거예요. 네이버에서는 이미 뭐 곧 도착, 뭐 1분 후 도착 이렇게 돼 있는데 와보니까 막 25분 도착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이것저것 막 찾다 보니까 네이버 지도에서 표시해 주는 거는 특히 경기도권 리무진 버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틀린 경우가 많아서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그런 출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 네이버 지도에서 루트를 검색하시고 노선이 나오면 그 노선 번호를 꾹 누르시면은 그 안에 그 회사 정보가 뜨거든요. 그 회사 정보 안에 보면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계속 오는 버스가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시간에만 오는 버스니까 그거를 따로 확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친구가 그런 서울 바깥의 지역에 사는 친구가 네이버 지도나 이런 게 서울은 되게 정확한데 서울 바깥에서 이런 막 장거리 노선에는 안 맞을 때가 되게 많다는 얘기를 안 그래도 했었어요. 근데 와 경기도만 해도 이런 불편이 있구나. 그때 친구가 얘기했던 게 뭔지 좀 알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뭐 어쨌든 공항 갈 때 엄청나게 막 4시간씩 여유 두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서 그러면은 진짜 이게 크잖아요. 그런 1분, 2분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검색하실 때 되게 특히 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항상 네이버 지도 쓰시던 분들은 그 루트만 보지 마시고 같이 버스 번호 꼭 누르셔서 시간표 확인을 꼭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 면세품을 일단은 찾고 들어가면서 다시 얘기 나눌게요. 뿅! 우와, 제가 신라면세점을 이용했는데 옆에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뭔가 번호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신라 면세점이 있고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왜 이렇게 정신이 없죠? 그래서 뭔가 내 번호표는 390 몇 번대인데 그 신라 면세점은 800번대여가지고 이상하다 해서 봤더니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이더라 라는 걸 알게 되어서 네, 어쨌든 면세품 잘 찾았고요. 이제 탑승동으로 이동을 해서 셔틀 트레인을 타고 시간이 허락하면 라운지에서 뭐 맥주라도 한 잔 때리고 주전부리라도 좀 먹고 제가 가는 비행기가 이번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타보는 건데 기내식이 있다는 말이 있고 없다는 말이 있고 그래가지고 또 1시 반에 탑승이니까 왠지 안에 한 2-3시쯤에 비행기 안에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출출할 것 같아서 이제 빨리 가가지고 라운지에서 이제 먹으면서 그동안 녹음한 거를 펼쳐놓고 초벌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티니핑이 있어요.
티니핑이 있어서 면세점에 티니핑이 들어오다니 놀랍네. 애기가 좋아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막 약간 브이로그 이런 거 하고 싶다. 너무 귀여운 제품이 많은데, 근데 이게 또 무슨 핑인지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 근데 왠지 애기들은 잘 모르겠죠? 좀 실용적인 걸 사야 친구한테 욕을 안 먹을 것 같고. 오, 동전지갑. 동전지갑 예쁜데? 하츄핑 동전지갑. 또 한국의 티니핑을 모르는 친구는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자그마한 동전지갑을 하나 사보고요. 저번에 다른 친구가 왔을 때 라임 프렌즈를 엄청 좋아하던데, 초콜릿 애 엄마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는 사가봤자 초콜릿은 안 좋아할 것 같고, 일단 깔끔하게 하츄핑 동전지갑으로 살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했으면 좋겠네. 혹시 요거 계산 어디서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따로 필요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티니핑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모른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굉장히 예쁜 미감으로 만들었다라는, 제가 티니핑 만든 건 아니지만 핑부심이 좀 있어서, 만약에 이게 뭐야?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때 저희 조카 이호에게 추천받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게 있다, 한국에. 어머니의 나라에서 왔다, 이런 거를 알려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전지갑 샀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인스타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어떤 거 샀는지. 좀 실용적이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가지고. 어쨌든 셔틀 트레인을 타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 면세품 사실 때 약간 일찍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탁승동으로 가는 셔틀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한 25번대 정도 게이트 근처에서 타야 되는데, 근데 면세품 인도장은 지금 45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승동으로 가야 되는 경우는 탁승동에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탁승동 쪽에도 면세품 인도장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다가, 그냥 또 너무 또 한국 사람 너무 이것저것 다 편하게 해주니까는 별게 다 이제 못 참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특히 인도장 가면은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거기서 여권이랑 스캔해 놓으면은 바로 거기서 찾아가지고 번호표 눌렀을 때는 제품이랑 다 들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한 번 온라인 면세점 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꼭 사야 되는 게 있거나 생필품 같은 것들을 좀 아예 쟁여놨다가 나갈 때 살 때도 있고. 근데 이번엔 안 사겠다라고 다짐했지만 파운데이션 똑 떨어지고 블루투스 이어폰 한쪽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번에도 질렀습니다. 아무래도 탁승동 쪽으로 가면은 좀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어서 다른 분들 대화하시는 게 조금 들어갈까봐 일단은 조용히 잘 넘어가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을 맞아 더 쓰기 편리해진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지금 이제
곧 탑승을 해야 되고요. 저는 라운지에서 맥주와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금 제가 갔던 라운지는 인천공항의 스카이허브 라운지인데 에스컬레이터라서 조금 시끄러워요. 그 스카이허브 라운지인데 거기에 여러분 꼭 먹어야 되는 게 이제 매운 오뎅 꼬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먹는 조합이 매운 오뎅 꼬치에다가 그 비빔밥용으로 나오는 표고버섯 자른 거 조금이랑 메추리알 장조림이랑 당연히 라면 하나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맥주가 있어요, 허브라운지에. 항상 그렇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간이 약간 촉박하기는 해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제가 예약한 비행기가 기내식이 없대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지금 이거 편집은 비행기에서도 할 수 있다. 그 편집을 미루고 아주 잠깐이지만 폭풍 같은 식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녹음분이 끝나고 나면은 하늘로 갔다가 다른 나라에서 인사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되게 빠른 걸음으로 게이트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 여행 준비 같이 해주셔서 너무 저는 즐거웠고요. 이 다음에는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독자들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오랜만에 유리 씨도 인사드릴 거고요. 나와 있는 동안에도 알차게 이것저것 잘 녹음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인천공항에서 걸으면서 얘기하려니까 진짜 너무 창피하네요. 그래도 클로징 멘트는 해야 되니까. 월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일본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미친, 너무 창피해.